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문헌 정말 흥미롭습니다. 깊고 복잡한 개인적인 갈등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죠? 이 자료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의식을 일종의 스마트폰 운영체제, 즉 OS처럼 다룹니다. 마음의 작동 방식을 아주 명확하고 구조적으로 분석해 볼 건데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실용적인 이야기입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상상해 보세요. 가족이랑 엄청나게 크게 한바탕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당장 코앞에 중요한 업무 마감일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멘탈이 완전 나가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록에는 R이라는 수련자가 등장하는데요. 그녀가 딱 이 상황입니다. 가족과의 엄청난 충돌 직후 밖으로 쫓기듯 나와서 당장의 스트레스, 촉박한 출판 마감일, 그리고 본인의 장기적인 마음 수련이라는 이 세 가지 사이에서 말 그대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남일 같지가 않죠? 지금 보시는 이 원본 기록을 보면요. 흔한 상담들처럼 당신 앞날이 이럴 겁니다 하고 섣불리 예측하는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거울에 가깝습니다. 방금 말한 그 폭발적인 긴장의 순간에 아래 의식이 정확히 어느 좌표에 놓여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거죠. 외부의 가족 갈등, 내부의 마감 압박, 그리고 더 깊은 심층의 자기정년 과제까지 이 세 가지 층위의 긴장이 그녀 안에서 동시에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는 걸 정확히 매핑해 줍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게 꼬인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고요. 이 문헌에 등장하는 이른바 의식 OS의 네 가지 진단 모듈을 순서대로 쫙 돌려볼 겁니다. 첫 번째는 카르마 미터, 두 번째는 관계 필터, 세 번째 사과 리셋,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명정렬 순입니다. 자, 첫 번째 모듈입니다. 카르마 미터 스캔, 즉 카르마 누적의 법칙인데요. 도대체 왜 아래 가족 상황이 그렇게 뻥하고 폭발해버린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는 핵심 열쇠가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스트레스를 아주 엄격한 수학 공식처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욱하고 화낼 때 진짜 갑자기 터졌어 이러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갑자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평소에 거의 의식도 못하는 1점짜리, 2점짜리 아주 소소한 짜증이나 어긋남들을 마음속에 조용히 차곡차곡 마일리지처럼 쌓아둡니다. 그러다가 이게 딱 100점이라는 임계치에 도달하는 순간 인내심이 끊어지면서 감정이 확 폭발하는 거죠. 만약 이게 200점, 300점까지 간다? 그럼 완전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거고요. 누군가에게 화를 냈다면 그건 그 순간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제때 흘려보내지 못한 그 수많은 1점, 2점들이 모여서 폭발을 일으킨 거란 얘기죠. 게다가 원문을 보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통찰이 나옵니다. 똑같은 소음이라도 내 의식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른 진동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덜컹거리는 수레소리를 들었다고 해볼게요. 평온한 상태라면 이건 그냥 지나가는 1점짜리 소음이거든요. 그냥 수레가 지나가네 하고 말죠. 그런데 만약 속으로 이미 어마어마한 카르마 부채, 즉 스트레스 점수가 꽉 차 있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그 똑같은 수레소리가 거대한 분노를 촉발하는 강력한 방아쇠가 되어버립니다. 아씨 시끄럽게 진짜 하면서 터져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 내면에 쌓이는 카르마를 진단해 봤으니까 이제 두 번째 모듈로 넘어가서 주변에 얽혀있는 인간관계들을 쫙 한번 스캔해 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모듈, 관계 필터 분류, 즉 진짜 순수한 인연 구별하기입니다.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관계 뒤에 숨겨진 진정한 동기를 파악하는 겁니다. 문헌에서는 인연을 딱 두 가지로 나눠요. 먼저 순수 인연. 이건 상대방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꺼이 양보하면서 결국 서로 윈윈하며 함께 일어나는 관계입니다. 반면에 겉보기엔 그럴듯한 외형 인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껍데기만 인연이고 속으로는 내 이득이나 챙기려고 상대를 도구로만 보는 거죠. 결국 나중엔 상대를 쏙 빼먹고 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상담자는 R에게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지금 당신을 힘들게 하는 그 가족은 악연이 아니다. 단지 당신이 깨고 나가야 할 카르마가 있는 순수한 인연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상담을 받으면서 R은 스스로 얼마나 긴장해 있는지, 속으로 점수를 얼마나 쌓아두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남 탓, 상황 탓을 멈추고 아주 짧게 사과를 건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바로 우리의 세 번째 모듈을 완벽하게 켜버립니다. 세 번째 모듈, 사과, 리셋, 실행.
이른바 사과의 우주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가 사과를 다루는 방식은 진짜 정말 참신합니다. 보통 우리는 사과를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의 사회적 매너나 예의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선 아닙니다. 사과를 아주 이기적일 정도로 긍정적인 행위, 다시 말해 내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에너지 빚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말 그대로의 리셋 버튼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기분 풀어주려고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내 안에 카르마 시계를 다시 0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이 우주의 장부 시스템 진짜 철저합니다. 진심이 담긴 깔끔한 사과 한마디면 내 안의 카르마 시계가 그 즉시 0으로 싹 초기화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진심으로 사과해놓고 뒤에다가 근데 내 입장은 사실 이랬어 하고 변명을 살짝 얹는다? 그 순간 사과는 전면 무효가 되고요. 아까 그 위험한 스트레스 점수들이 다시 착착 쌓이기 시작합니다. 아예 자존심 세우면서 변명만 늘어나면 점수는 깎이다 못해 마이너스가 되고요. 핵심은 딱 하나. 사과는 단순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심에 변명이 섞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진심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내 안의 카르마 시계를 리셋했으니 이 의식 OS의 최종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해 봅시다. 그럼 나랑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저 상대방은 대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네 번째 모듈, 공명정렬 발동. 바로 공명과 동반각성입니다. 이 전체 프레임워크가 가진 진짜 무서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억지로 뜯어 고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니, 아예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깨끗하게 정렬하는 데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으로 아주 맑고 강력한 에너지장이 쫙 형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랑 가까운 가족이나 파트너가 그 순수한 에너지에 자연스럽게 노출되겠죠? 내가 입 아프게 설득하지 않아도 상대방 내면에 있던 그림자가 스스로 흔들리면서 내가 좀 심했나? 하고 자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듬어서 공명을 일으켜 상대의 반성을 이끌어내는 거죠. 진짜 우아한 방법 아닙니까? 여기서 문헌은 진짜 매력적인 우주 법칙 하나를 못 박아둡니다. 만약 내 에너지가 진짜로 티 없이 순수하고 정련된 상태라면 상대방은 나를 향한 그 못된 행동, 뾰족한 태도를 끝까지 유지할래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순수한데 상대가 어떻게 끝까지 나쁜 짓을 할 수 있겠는가? 그건 우주의 법칙상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와, 이거 진짜 통쾌하고 든든한 통찰 아닌가요? 이게 바로 오늘 해설의 철학적 클라이맥스입니다. 세계는 의식의 반사다. 자극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내 해석일 뿐이다. 사실 우리가 외부의 공격이나 질긴 악연이라고 굳게 믿고 고통받았던 그 수많은 일들 있잖아요. 알고 보면 우리 내면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그 1, 2점짜리 카르마가 연료가 돼서 만들어낸 나 자신의 해석이자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상담 기록이라는 투명한 거울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싹 돌려보겠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1.2점짜리 소소한 짜증과 불만들을 침묵 속에 꾸역꾸역 쌓아두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진심 어린 아주 단순한 사과 한마디로 그 시계를 깔끔하게 0으로 리셋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서 다음번에 거대한 폭별을 향해 위험한 마일리지를 계속 적립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의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